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여명입니다. 7월 10일 이른 아침입니다. 지금 이 김건희의 사과 문자 5개 공방 가지고 나라가 그냥 살살 녹고 있죠. 김건희는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동훈이는 지금이라도 김건희가 사과 문자 5개 보낸 것이 편집이 됐든 오탈자만 수정해서 발표가 됐든 한동훈이도 까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이가 갖고 나온 프레임은 국정농단, 국정 개입이죠. 당무 개입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까면은 대통령실이 위험해진다. 그 대통령이 위험해진다는 거죠. 다 까, 이 새끼들아. 지금 보수가 얼마나 망가지고, 뭉거려지고, 재생 불가인지, 김건희의 그 은행에 대해서 은행으로 다 나타나는 거고, 한동훈이가 깐족거리면서 지 살자고 윤석열과 김건희를 치지도 못하는 놈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먹겠다고 발작을 하는 게서 나타나는 거고, 윤석열이는 멍청한 멧돼지가 씩씩거리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희한하고 희한한 설레발만 치고 다니는 거로 다 망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나타나야 되지 않을 나타날 놈들이 나와서 정국과 정치를 더 훼손시키고 아주 짜증을 나게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대지발전제 홍준표. 그게 며칠간에 한 달 동안 한동훈을 조패고 지가 당권 대권 주자가 돼야 된다고 대지발전제가 연병을 하더니 요새는 또 진중권이가 태어나옵니다. 진중권이 어떤 놈입니까? 걔는 돈 벌기 위한 거라면 뭐든지 할 놈입니다. 또 장예찬이라는 놈도 튀어나오죠. 절대 정치를 하지 않아야 할 무지한 놈, 무식한 놈, 아주 사입이고 사꾸라고 쌈마이가 장예찬이 튀어나오죠. 홍준표도 쌈마이고 진중권도 쌈마이고 장예찬도 쌈마입니다. 제가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이런 유튜브를 저도 보수를 재건시키기 위해서 한번 들어와 봤는데 이 평론가들도 아주 쌈마이 평론을 하죠. 김건희 책임이냐 한동훈 책임이냐고 싸우고 있죠. 그런데 대세는 벌써 기울었단 말이죠. 한동훈이 아무리 연병을 해봐야 김건희 윤석열은 넘어갈 것이고, 한동훈이가 김건희 윤석열이 넘어가는데 지가 윤석열을 대체할 대권주자로 지금 나섰다는 것이 이거 비극입니다. 일단 이거 하나 보고 가시죠. 이 김건희 같은 경우가 보통 용물이 아니죠. 사실상 윤석열을 장악하고 대통령실을 다 장악했다고 제가 초기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감각, 직관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고, 깊숙이, 몇 친구한테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동훈이라는 놈도 김건희하고 형수 동생 하다가, 시동생 하다가, 연병 발작을 해가지고, 이재명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는데, 나라고 왜 못돼 하면서, 배신을 때린 건 맞죠. 근데 그 배신이 국민과 국가와 보수의 충성스러운 배신이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체불명의 윤석열, 김건희를 들였더니 나라가 아주 도탄에 빠졌고 국민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난데 한동훈이라는 놈이 가발 쓰고 나서 또 연병을 한다는 겁니다. 이 사진 하나 보고 가시죠. 그 기사 나오고 말꼬리 잡고 이런 것이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그거 옆에 언론 기사들 핵심적인 건 다 붙여놓으니까 읽으면서 보시고, 지금 그 윤석열이가 뉴욕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 가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쏟아다니죠. 그런데 김건희가 따라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김건희가 국방의 의무, 국군 통수권자입니까? 한미 동맹의 주력입니까?
남북 통일을 갖다가 김건희가 주도한다 그랬으니 그럴 만도 하겠습니다. 어제 이거 호놀룰루죠 아마? 호놀룰루 얘기 저도 뭐 소식책에 가봤지만은 호놀룰루 가가지고 뭐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는데 뭐 장병들의 그 묘소를 갔나요? 아니면은 뭐 한미 연합 그 군사 기지를 갔나요? 어제 연합뉴스에서 우리 김건희 대통령 부부가 그 영접받는 장면인데 이 사진 보세요. 추하게 늙어도 이렇게 추하게 늙지 않았죠. 연합뉴스가 때린 거예요. 이 대통령실이 보는 게 아니고. 국외니까 연합뉴스가 찍어서 때린 거예요. 국내에서 찍으면 대통령실에서만 또 정상회담을 찍으면 대통령실에서만 통제하고 사진을 내주지만 할머니들은 할머니가 없죠. 이 모든 게 가식이에요. 얘가 머리는 아마 백발로 변했을 겁니다. 어제 저녁에 이런 영상이 나오니까 오늘 오전에 연합뉴스에서 영상을 조정했어요. 김건희 예쁜 모습으로 얼굴을 갖다가 개배했어요. 숨은 그림 찾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국민들은 다 알고 있죠. 한동훈이 걔도 가발 벗고 나오라 그래야 돼요. 이 보수의 참상이에요. 가식적인 놈이 가장인들이 보수로 들어와서 아주 보수만 망치는 게 아니라 나라를 망치고 있죠. 물론 이재명이란 생양아치 새끼도 있으나 그거 하나뿐이 없어요. 얘들은. 그 과거에도 내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 김건희 개인적인 공격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얼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좀 하라는 거죠. 목 껴보세요. 목 완전히 할머니죠. 제 목 보세요. 제가 윤석열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주름 하나 있습니까? 관리라는 거죠. 인격이라는 거죠. 제가 뭐 인격이 있겠습니까? 맨날 생방송, 날방송하면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놈이? 목 좀 보시고 얼굴 좀 보세요. 이런 애가 지금 국정을 주도한다는 것 자체가 비극이죠. 민주당 놈들은 이재명이 있으니까 계속 우리가 씹어댈 수가 있으나 이쪽을 보면 더 형편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총선 결과로 나타났어요. 지금 민주당 놈들도 그 국힘하고 비교해가지고 당 지지율이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한동훈이 김건희하고 지금 싸우는 게 아니라 윤석열하고 싸우는 거죠. 근데 그 주력은 김건희라는 거예요. 중심은. 여기서 계속 그 홍준표란 대지발증제가 나와서 한동훈을 공격하고, 또 장예철이나 이런 쌈마이 꼬맹이가 나와가지고 한동훈을 공격하죠. 이게 정치입니까? 나랍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보수의 정체성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한동훈이라는 애는 보수 정체성 없어요. 한동훈을 따라다니는 늙은이들이 윤석열을 대체하는 인물로 차기 대권 주자로 아주 연병을 하고 있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제 말대로 돼요. 김경률이가 마리 앙뚜아네트라 그랬죠? 화형당했다 그랬죠? 마녀 사냥에 화형당했다 그랬죠? 마리 앙뚜아네트는 그 억울한 면도 있어요. 역사를 좀 아는 사람은. 뭐 다음 영상에서 뭐 조선일보 그 배인규란 논설위원이 김정숙한테는 있고 김건희한테는 없는 것하고 또 칼럼을 썼더라고요. 김건희를 직격하면서 윤석열을 직격하면서 거기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마리 앙뚜아네트가 마녀 사냥당한 것은 마리 앙뚜아네트도 책임이 있고 그전 마리 앙뚜아네트가 루이 16세죠. 루이 15세. 어제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고 마리 앙뚜아네트가 루이 16세하고 불화설이 있었지만은 그 여파는 그러니까 루이 15세부터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김건희를 통해서 윤석열을 친다. 그죠? 그게 국민들이고
국민들이 혐오스러우니까 민주당의 전략이죠. 그걸 타고 있는 게 한동훈이라는 놈이죠. 그런데 한동훈이가 그런 정치적인 파괴력과 깜냥이 있느냐는 소리죠. 그 이후에 프랑스 대혁명 같은, 대변혁이 국힘이나 나라와, 보수에서 일어날 것 같습니까? 한동훈은 감이 안 돼요. 진중권에 넘어갑니다. 이놈은 좌파예요. 분명한 좌파예요. 자기는 진보라 그러지만은, PD계라 그러지만, 이놈은 분명한 좌파죠. 윤석열, 김건희를 옹호한 게, 심지어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보수층에서도, 윤석열의 18편 보수층에서도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난해요. 근데 이놈은 윤석열과 김건희를 지키면서 시사평론이라고 꺼질대면서 밥 먹고 살았죠. 요새는 뭐 연예 평론도 들어가고 막 이상한 데 다 들어가요. 얘는 밥 먹고 사는 애예요. 그거 해가지고. 교수도 아니고, 원래. 이때까지 윤석열, 김건희를 보호하다가 한동훈이 튀어나왔어. 이놈은 그냥 좌파 진보에서는 팽당한 애죠. 조국 흑설을 쓰면서. 이놈이 보수로 들어온 거예요. 보수로 들어서 모두 까기를 하죠. 그죠? 조국이 더 싫고, 이놈이 노무현 존경하다 노무현 버리고, 문재인 지지하다 문재인 버리고, 조국하고 친구했다가 조국이 버리고, 이재명은 애초에 버렸고,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윤석열, 김건희를 빨았죠. 윤석열도 얘하고 한 2번 만났다 그러고, 지금 와가지고 한동훈을 지키려고 그래요. 윤석열, 김건희한테 질렸으면 이놈의 자식이 한동훈을 빨면 안 되죠. 근데 이런 놈이 보수의 지금 헤게모니 논쟁도 아니에요. 보수의 권력 투쟁의 중심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또 언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장편에 영상을 찍겠지만은, 이놈이 대지발전제나 친윤들이 한동훈을 공격하자. 왜 김건희가 5번이나 사과를 했는데, 한동훈이는 매정하게, 박절하게 잘랐냐?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는 김건희가 어쨌든 사과의 의사를 표시했으면은 정치적으로 지가 그렇게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서 민심을 전달한다 그랬으면은 윤석열하고 쇼당을 쳐가지고 잘 포장해서 사과를 시켰어야 되는 게 맞아요. 정치적으로는. 근데 이런 헛개비 같은 놈이 항상 보수로 들어가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두드린다는 거죠. 홍준표라는 놈도 그렇고 심평이라는 놈도 그렇고. 저 장계찬이 저런 놈 새끼는 말도 하기 싫고 솔직히 이놈도 마찬가지예요. 이놈이 공개하는 게 지가 김건희하고 57분을 직접 통화했대요. 이 기가 차지 않습니까? 국정을 논할 데가 없어가지고 좌파, 진보, 보수, 우파 평론가를 떠나서 일개 평론가하고 아무 책임도 없고 시불거리면서 돈 버는 애한테 국정을 김건희가 57분 동안 상의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망한 거예요. 보수도 망했고 나라도 망한 거예요. 이 정도면은. 정치권에 얼마나 똑똑한 애들이 많습니까? 들어가면 다 덩신이 되지만은 거기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팩트로 나오는 게 뭡니까? 윤석열이 꼴통 앵벌이 유튜브를 통해서 정치를 갖다가 시현하고 있고, 김건희라는 것이 이것도 꼴통 유튜버 좌우를 가리지 않고 보고 그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나랍니까? 예? 진중권이라는 놈은 자랑스럽게 말해. 내가 김건희 여사님하고 57분 통화했어. 사과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게 나랍니까? 미주알, 고주알 다 밝히시는 게 나라고. 그 미주알, 고주알을 제공한 것이 윤석열과 김건희라는 게 이게 나라고. 이게 대통령이고 대통령 부인입니까? 만약에 고고TV가 김건희나 윤석열이랑 통화한 게 없고, 대규모 메이저 신문의 편집국장 애들이나 편집국장 출신이나 현재 그 장악하고 있느라고 통화한 거를, 이야기한 거를 폭로하면은 그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과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 버리고 한동훈을 대권 주자로 만들려는 이 보수 늙은이들을 보면은 기가 차다는 거죠. 똥오줌도 못 가리고 돼지란다. 응? 돼지 보나 그 옆편에 보나? 똥오줌도 못 가리고 된장인게 똥인도 못 가리고 한동훈을 미는 거. 한동훈도 지금 사적인 연관관계 엄청나게 많겠죠. 없을 리가 없어요. 같이 세 명이서 같이 움직였으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한동훈, 윤석열, 김건희는 같은 몸이었죠. 이게 왜 얼치기 평론가들, 돈벌이 앵벌이 평론가들 입에서 나와야 되죠? 국정이 완벽하게 망가진 국정이에요. 시스템이 무너진 거예요. 그만큼 무식하고 기괴하고 요괴스럽다는 거죠. 윤석열 부부가 한동훈까지. 기가 찹니다. 진중권의 페이스북입니다. 내가 여사님과 57분 통화한 것으로 돼 있다. 통화했다. 내가 들은 것은 친윤책이 주장하는 여사님 친윤책이 주장하는 내용과 여사님의 내용이 180도 다르다. 한 바퀴 더 돌려 임마. 360도로 결국은 맞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권력 투쟁하면 안 되죠. 아무리 정치가 썩었어도 이상한 놈, 기괴한 놈, 무식하고 무능한 놈, 불능인 놈을 뽑았더니 김건희가 날개치면서 하늘을 갖다가 휩싸이게 만들었다는 거죠. 중건이가 내가 직접 확인했다고 하니까 원희룡, 이철규에 이어 댓글 부대들이 문제의 문자를 흘린 게 한동훈 측이라고 같지도 않은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닌다. 내가 직접 확인했다고 한 것은 사건 당사자인 김건희에게 직접 들었다는 얘기였다. 한동훈이가 퍼뜨릴 리는 없고, 지난 총선 직후 2년 만에 김 여사한테 전화가 왔다. 기록을 보니 57분 통화한 거로 돼 있다. 내가 직접 확인했다는 것은 바로 이 통화다. 지금 나오는 얘기 이미 그때 다 나왔다. 지금 친윤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당신네가 여사께 직접 들은 것과 180도 다르다. 첫째, 당시 여사는 대국민 사과를 못한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자신은 사과할 의향이 있는데 주변에 걷고 말렸다고 한다. 주변에서 걷고 말렸다고 한다. 한번 사과를 하면 계속 사과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정권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논리였다. 친윤들이 그 당시에 사과하지 말라 그런 건 맞죠. 둘째, 사실 그때 건의 말입니다. 사실 그때 교수님께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할까 하다 말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때 전화를 드렸어야 했다. 지금 후회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전화 드리겠다. 진중권 교수님한테. 꼭 내가 전화하지 않아도 보시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언제라도 저한테 전화로 알려주기 바란다. 이게 나랍니까? 김건희라는 애가 정치를 유튜버, 거국 꼴통, 갤러리를, 커뮤니티 갤러리를 통해서 배운 년인데, 국정을 진중권이라는 애한테 미주알, 고주알, 쳐 받치면서 상의를 하고 말씀에 따르겠다는 게 이게 나랍니까? 끝났어요. 셋째, 김건희 말이에요. 내가 믿는 주변 사람들 중에는 자기의 사적인 이익만 챙기는 이가 있는 걸 나도 안다. 누군지는 굳이 묻지 않겠다. 맥락상 대국민 사과를 못하게 말렸던 사람들 중 하나로 이해했다. 넷째, 결국 김건희 말이에요. 나 때문에 총선을 망친 것 같아. 모든 사람에게 미안하다. 한 위원장이 화가 많이 났을 거다. 이제라도 한 위원장과 대통령님을 화해시켜 드리고 싶다. 진중권 교수님께서 도와주셨으면 한다. 응? 김건희가 진중권한테 이랬대요. 중권이 이 새끼, 너도 60살 넘었지. 환갑 진갑 넘었지. 개새끼야. 너 녹취록 까. 너도 녹취록 까, 이 새끼야. 자, 진중권 말입니다. 당시만 해도 대국민 사과를 거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고
그릇된 결정은 주변 사람들의 강권에 따른 것이라고 했는데 2달 사이에 동네의 말이 180도로 바뀐 거다. 사과를 못한 게 한동훈 때문이라고 그러니 의의가 없다. 또 하나 의의가 없는 것은 보수의 정체성을 흔드는 얼치기 좌파와 장장 57분산 통화에서 조언을 구한 것이 정작 여사님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야 이 새끼야. 맹한 게 얼굴은 재건축하고 모든 학력, 경력, 이력을 속인 것이 너 같은 얼치기 좌파 가지고 국정을 상해한 게 큰일 난 거야 이 새끼야. 대표적인 쌈마이 진보 정치인, 진보 평론가가 진중권이라는 애가 5년 동안 떠들고 있죠. 한쪽에는 대지 발전자 홍준표가 있고, 응? 한 위원장과 총선 끼고 6개월 동안 그 흔한 안보 문자도 주고받은 적도 없고, 그러니 나랑 접촉한 게 죄라면 그 죄는 여사님께 묻는 게 합당하겠죠. 여사님께 묻지요. 내가 지금 한 말 중에 사실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나요? 그런데 왜 지금 180도 물고 나무선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여사님한테 물었냐? 이게 나랍니까? 예? 라스푸틴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한심한 새끼들.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고 폭로할 말 있고 폭로 안 할 말이 있어요. 일개 앵그리 평론가가 국정을 자구하는 이 시절이 되었습니다. 이 시절이. 고고TV 여명은 요새 이 더운 날에 히터가 올라서 에어컨을 빵빵 틀어도 열이 가시질 않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이까지 하겠습니다.